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폭락을 오늘 했네요. 잘 가격을 지켜주고 있다가 점심 이후로 폭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제 봐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이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이 시장의 주말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네, 다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차트만을 놓고 보면은 통상적인 조정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한 방에 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 매물대가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락한 명분, 이유를 보자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내놓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락폭이 꽤 큽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 7% 정도, 네, 7.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적지 않게 지금 시점으로 4.6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꽤 큰 하락이고 이어서 다른 코인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인도 아시겠지만 반등을 좀 잘 주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런데 코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아마 주식하는 분들도 코인을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실버와 골드 값은요, 보시다시피 차트가 좋습니다. 이제 박스권을 이탈해서 뚫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그림인데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실버도 이제 골드를 추종하거든요. 실버는 먼저 튀어오르지 않고요. 골드를 추종해서 나중에는 골드를 추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가 수익률이 더 높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일단 골드 차트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주말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이 열리면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최근 한 5월달, 작년 5월달 고점을 뚫지를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특성상 바로 가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금값이 계속적으로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골드 값이 오르지 말라는 법은 지금은 없거든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문제죠. 코인이 이렇게 빠지게 됐다고 하면 어쨌든 주말간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참 잘 자리를 지켜주고 그나마 좀 이 와중에도 반등을 주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코스닥도 보시면 마감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항대에 매물을 먹으면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또 밀린다고 하면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차트 그림으로 나옵니다. 차트의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제 여기를 쌍바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단기 쌍바닥. 근데 여기를 이탈해 버리면은 이제 하락의 폭이 더 계단형으로 나오면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이 좀 종결이 쉽게 안 되면 이 밑에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안 왔으면 좋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든 상황이시고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매우 지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부디 안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전운이라고 하죠. 전운의 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면 아무래도 그 시장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뭐 이 러시아가 공격을 할 거다, 뭐 무조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투심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안 좋게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내쫓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겪었지만 최근에 시장에 좋은 일이 있었나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갈등과 뭐 대립이 있었던 건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지금 위드 코로나를 앞에 두고 있고 경제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타이밍에 금리 인상이 되는 이 타이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미국 시장도요. 계속 오르려면 개미를 털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이 지쳐서 작년 후반기부터 미국 시장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고요. 정말 많이 유입이 됐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지금 미국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세력들 역시도
그걸 털어주기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해야겠죠. 그런 것 치고는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스닥 역시도 한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있고 여기서 이탈해 버린다고 하면 여기도 이 밑에까지 열려 있어요. 이 정도 규모가요. 그럼 한국 코스닥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템포를 맞추려는지 넌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코스닥을 분석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악재를 우리가 내일 맞아야 됩니다. 내일 시장의 시초가 형성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 이제 857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여기를 이탈해 버린다. 여기를 이탈해 버려서 그 밑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여기 위로 올라오기 힘들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초가 형성이 돼서 그나마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형성되지 못하고 이 밑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이 밑에를 가격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꽤 높게 열린다는 것이죠. 주말간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길 바랬는데 아쉽게도 그러한 기사나 뉴스가 뜨질 않았고 이 악재를 그대로 시장이 소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증시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 금 관련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엘컴텍인데 그런 주식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 지지 라인이 있었죠. 원래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었다가 살짝 바뀌었죠. 이 위로. 여기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도 추세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이 밑에까지 열리게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의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생각보다 더 깊은 조정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또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화해 모드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 떨어진 수치가 이만큼이라 할지라도 이만큼을 금방 또 회복해주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을 한다 안 한다 뭐 이거 예상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말장난을 좀 그만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좀 협의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제가 지금 분석한 가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미리 아시고 대응하실 부분이 있다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께서는 이제 손절을 하고 그냥 밑에서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의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은 매물대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반등을 이제 무난하게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투심이 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빠지는 구간에 대한 분석이 이제는 의미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했고 그리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 위치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을 판 자체가 이제 뒤집히는 게 누구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뭐 3월 달까지 좀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락의 폭이 더 커지면 그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회복이 돼야 뭐 3월 달 정도 되면 좀 이 정도 올라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파게 되면은 3월 달 내내 이제 또 올라와줘야 되는 그림으로 우리가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미 털려고 다들 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그 커다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